반갑습니다. 혜인도 비결명리의 글 쓰는 상담가 혜인입니다. 오늘은 언어와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입동으로 시작하는 을해월의 월운을 좀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입동하니 냉기가 좀 느껴지는 그 감각. 예. 10월에 드는 한로나 상강도 단으로는 찬 기운을 물고 있지만요. 어디까지나 자연물에 맺히는 이슬 기운이라서 우리 살갗의 감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자, 서리가 내릴 때 허공을 적시고 지표면에 내려야 우리 살갗에 닿잖아요. 그제야 우리는 찬 기운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계를 살아가는데 이런 현상계의 삶은 내 감각기관으로 증명을 하기 전에는 좀 그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모아라 늘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 그 중생들이 모아를 실천에 옮기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한때는 그 모아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느껴주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몸에 든 힘이 빠지고 아주 편안한 인상으로 변했다는 말을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아를 실천하기에는 수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무아가 아니라 그냥 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제 해월이 오니까 감정적으로 조금 가라앉아요. 이제 겨울이 이제 왔다는 걸 이 몸도 마음도 감정적으로 감각기관으로 다 느끼나 봐요. 사실 뭐 저도 사주가 좀 조우가 차요. 차서 따뜻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제 이 도비결 공부를 하고 보니 그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찬동매에서 딱 태어났으면 찬동매의 강성인 거예요. 그 알래스카인들이 찬데 강한 것처럼. 근데 뭐 따뜻한 나라 사람들 알래스카 가면 힘 못 쓰잖아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찬 사람이 따뜻한 데 가서 자꾸 따뜻한 거를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힘을 못 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금일주가 따뜻한 데 가서 헤매다가 보니까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깨닫고 이렇게 이제 그 자월 우리 동네로 오니까 오히려 힘이 나죠. 자, 해월이 이제 해자축 이렇게 가니까 이제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제 고향으로 온 거죠. 온도적인 계절적인 제 고향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히려 더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예전에 더운 데서 헤맬 때 해월과 이게 내 동네라서 차라리 나는 여기에 오히려 강한 기운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나서 맞는 해월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을해월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을해라고 해도 사실 갑진 속의 을해이기 때문에 을해의 순수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일간마다 또 지지도 다르잖아요. 일간도 다르고 일간마다 또 밑에 갖고 있는 지지도 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또 월도 다 다르고 사실은 우리가 일주론을 하지만 일주론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일간과 월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음에 일간과 월지의 상관관계를 쫙 한번 또 훑어쭉 드릴 겁니다. 자, 도비결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월운하고는 조금 해석이 다를 겁니다.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가만히 검증을 스스로 한번 임상을 한번 해 보시면 '와 의외로 맞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천간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천간을해하고 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천간에 있는 을의 명패는 활용하다, 지혜롭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활용하다. 뭘 활용하느냐면
갑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갑이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습득한다, 배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운 거를 을에서는 영역과 옆으로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을이 가장 익숙한 환경은 펼치는 게 언제입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지 환경을 배우게 되면 아시겠지만 봄의 주인은 갑이고 자, 여름의 주인이 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월이잖아요. 겨울에 이제 길목에 들어섰잖아요. 이게 을목이 이제 12운성으로 사지에 앉았어요. 사지는 죽기 직전이라서 자꾸 뒤돌아본다, 생각을 많이 한다, 철학적이다, 이런 얘기 우리 일반 명리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도비결에서도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또 다른 혁신적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겨울의 을목은 죽기 직전의 화초가 아니라 경력자예요. 경력자. 겨울에는 을목이 경력자예요.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쌓아온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을 증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자격증이 되는 거고요. 증이 없으면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물정 좀 아는 존재입니다. 도비결의 이런 혁신적 뿌리는 해수를 이제 그 시장으로 봅니다. 시장이라고 뭐 재래시장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펼쳐지는 곳, 어떤 많은 물건들이 펼쳐져서 팔고 사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출렁출렁 뭐 돈에 대한 이윤 추구에 대한 욕망이 흘러다니죠. 그렇다고 해서 해수시장에 뭐 큰 돈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큰 돈이 있는 곳은 유통이지 시장 물건 판매하는 현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막 겨울에 그 시장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폐깡통에 모닥불 피워놓고 콩나물국 위에 냄비 얹어놓고 이렇게 한 그릇씩 먹다가 또 호호 불어가면서 먹다가 그러면서 또 물건을 팔았다가 또 왔다가 이런 곳이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큰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정도죠. 그런 비린내 나는 찌페를 쥐락펴락하는 존재는 그 위에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장에 이런 시장에 을목이 나타났어요. 을목은 시장통에서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시장통에서는 세상 물정 아는 손님보다는 조금 어리숙한 손님이 좋잖아요. 좀 순수한 이런 손님. 그래야 이윤 추구가 잘 되죠. 어쨌거나 을목은 절대 해수에 힘이 없지만은 지혜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이 돈 버는 시대는 아니니까 을목은 여기에서 손해보는 짓 안 해요. 물건도 이렇게 잡지를 안 해요. 이것저것 뒤집어 보고 좋나 안 좋나 상했나 안 좋나 가성비 따져가며 굉장히 까탈스럽게 물건 고르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갑 같은 것처럼 절대 우식하게 한 곳에서 탁 이거 됐다 그러면서 탁 사가는 이런 고객이 아니라니까요. 해월의 을목은 겉으로는 힘이 없지만 결코 죽지 않는 노장인 거예요. 자, 해월의 을목 정리를 하면 이래요. 겨울철 돈이 흘러다니는 시장통에 가성비 따져가며 까다롭게 물건 고르는 경험 풍부한 고객. 단골이 아니라 뜨내기 고객. 자, 해월 정리됐죠? 이런 상황을 딱 상정해 놓고 각각의 일간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간상 그 1주까지는 다 못하고 이건 대표적 일간으로만 할게요. 자, 맨 먼저 갑일간입니다. 갑에게 을은 좀 귀찮은 존재예요. 왜? 을은 갑을 지주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갑한테는 을은 사실 갑보다도 더 그 경험 풍부한 지혜로운 그 활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갑일간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을일간을 좀 도와줘야 되고 보호가 되어줘야 되고 배경이 되어줘야 되고 이러한 환경이에요. 을해월이. 그래서 이제 일반 명리학에는 급제라고 해서 돈이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돈이야 뭐 사는 일이 늘 나가잖아요. 그게 이혈령, 비혈령이죠. 급제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쓰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죠. 도와야 되니까. 아무튼 간목일간에게 을해월은 자잘하니 좀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자, 을일간입니다. 을일간이야 딱 자기 같은 존재가 왔네요. 둘이 손잡고
시장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마 이빨깨나 까겠죠. 을목들이 말씀들을 다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을목들이 있는 곳에는 시끌벅적 재미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꼭 마트 재래시장 아니고 활동하여서 이윤을 만드는 다양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니까, 안 그래도 을목은 하나를 알면 지혜롭게도 열스물을 활용하는데, 그런 존재가 또 내 말고 또 비견이 또 들어왔으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겠죠.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을목들은. 그런데 참 밉지가 않아요. 또 그런데 희한하죠. 자, 을목들이 팔짱 끼고 야 저거 어때? 이 물건 어때? 하면서 또 얘기하다가 또 서로 자기가 또 삐진 탈 수도 있어요. 예, 안단니가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을목은 안단니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은 조금만 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면 같은 을목끼리 오히려 더 힘이 나가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을목 가지신 분들은 오래오래 몸쓰는 대신 경험과 경력의 지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일간이 아니어도 월간에도 연간에도 시간에도 다 을목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궁성을 배워야 되는데 그 자리마다 이제 그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성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바빠질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을목이 왔거든요. 병화한테 을목은 자료예요. 내가 뭘 하기 위한 또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모자라는 어떤 정보력이나 정신력을 채워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런 병화를 을목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자격증을 내놓는다거나 자기의 경력을 딱 내놓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아니 상대적으로 병화는 언제나 인재를 찾기 위해서 살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을목을 딱 선호하고 있으니까 손 내밀게 되겠죠. 바쁘잖아요, 그래 되면. 근데 둘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돈 흘러다니는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고르는 을목이 이제 자격증까지 탁 들이밀어 구애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병화가 외면하겠습니까? 흔쾌하게 손 내밀어 줄 겁니다. 어쩌면 벗은 발로 덥석 끌어안아야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자, 을목이 달고 온 해월은 병화한테는 자기 몸값 올리기에도 좀 괜찮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병화는 높이를 추구를 하거든요. 온도도 따뜻하고 긍정적이지만은 이제 해는 온도가 낮고 차고 약간 부정성은 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낮은 곳에 이제 부가 천한 이제 어떤 천을 키워드로 잡아야 돼요. 이제 귀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천하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은 천한 데 있지 귀한 데 있지를 않아요. 귀한 곳 찾는 사람 치고 돈이 그래 많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병화한테 을이 왔다는 것은, 그 을 속에서 자기의 고유의 그 귀한 높은 이런 어떤 몸값 올리기에도 좀 환경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정화는 좀 급할 겁니다. 정화한테도 해월 환경은 자신 가치 높일 환경이긴 해요. 병화가 을목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가치 상승 꽤 한다면, 정화는 물건과 판매 전략에 집중하며 퀄리티를 높여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본인이 높아지고 바빠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마 을목 자체도 정화를 재촉할 겁니다. 빨리 좀 하자고. 그래야 자기가 필요한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1월에 정화는 그래도 떠밀리지 말아야 해요. 원래 나의 장점이 연금술을 무기 삼아서 누가 뭐라고 떠밀어도 느긋하니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애를 하는 정화라면 아이고 온몸 불태워야죠. 그러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후다닥 하다가 보면 아주 후회할 일도 생길 겁니다. 사랑은 불가제해야 하지만 일은 불가제하면 달라요. 자,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정화한테 해월은 태지라서 좀 뭔가 불안하고 조급해서 을의 을의 배세에 맞춰서 좀 빨리 해찰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그다음 무토입니다. 무토한테 을해월은 능력 발휘하기에 괜찮은 달이에요. 웬만해서는 자기보단 타인을 헤아리는 무토인데 을목은 그런 무토를 정신 개조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대? 그러지 말고 너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나랑 합쳐서 한번 뭐 일 해보자 할 수도 있어요. 무토라고 사실 뭐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무토의 성질 자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것 같고 또 잘못하면 내 평판도 나빠질까 좀 꾹 망설여지죠.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마음 합쳐보자고 하면 넙죽 모른 채 한번 품도 내어줘 보고 뭐 그래 해보면 좋죠. 무토 역시 그 을과 그렇지만은 일을 해도 크게 순조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음이 크게 달하면 반드시 양이 생성되는 이치를 안다면 좀 지금 절지죠 아마 무토가 을해월이니까 무토니까 생육대록 왕세 병사묘 절 태진가요? 아무튼지 간에 절지나 태지나 뭐 그기나 그건데 별로 크게 확 뭐 바꿔지고 이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기토. 예, 기토에게 을해월은 삼거리에선 봉이 김선달객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비유를 한 건데 이랄까 저랄까 이렇게 좀 망설여질 거예요. 만약에 뭐 누군가가 와갖고 봉이 김선달처럼 그거 나한테 어떻게 좀 해줘봐 하고 접근해 오면 그런 을이 반갑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토는 항상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가 갖고 있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미심쩍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뭐 걸릴 수가 있을까? 옛날에 그 한강물 잘못 퍼다가 그 야경꾼들 막 딱딱이 두드리며 잡으러 오고 그랬겠죠. 잘못 걸리면 그거 피해 간다고 얼마나 야밤에 움직이겠습니까? 요새야 뭐 경찰차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우려를 기토들이 생각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요. 자, 아마 누가 하자고 뭔 거래를 하자고 해도 이제 기토가 섣부르게 거래를 트진 않을 거예요. 기토는 굉장히 네, 영리합니다. 자, 경금입니다. 경금은 아이고 오래오래 침 좀 흘리겠네요. 사실 경금이 뭐 두 개만 있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되게 조금 엄청 단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은 안 그래요. 그런 경금한테 을이 들어왔으니까 살살 간지럽힘이 들어오니까 어메 이쁜 거 안 싶겠습니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을이 만만치 않아요. 경금이 뭐 좋기만 해서 뭐 파고들까요? 뭐라도 뭐 얻을 게 있어서 그렇겠죠. 그럴 때 무조건 허물허물 내줄 게 아니라 딱 나도 목적성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너가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나도 너한테 필요한 게 있어 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아마 해월의 경금은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왜, 해월은 이제 시장인데, 신금은 완전히 완성된 상품이지만, 경금은 아직 원자재거든요. 원재료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금액이 좀 낮겠죠. 저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신금이 안 되나, 이러면서 정화를 막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또 정화에 가서 얘기하고요. 그래도, 경금은 썩어도 준치라고 나 이래 매도 경금이야 하면서 힘 팍 주겠죠 뭐. 그럴 때 살랑살랑 얼목이 다가올 때 힘이 푹 풀릴란가요? 기름에는 기름 이야기입니다. 경금도 얼목 닮아서 목적 설정을 딱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 둘이 물고 빨고 잘 지내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누가 옆에 와서 네가 지금은 완성품이지만 옛날에 내가 어쨌나 하고 옆구리 쑤셔도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좋아 보여도 쓸모가 있느니 어쩌느니 해도 가성비 뭐 똥이라느니 네가 이게 좋아 보여도 쓸모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느니 해도 귀 딱 틀어막아야 됩니다. 아이고 옛날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현재 완성돼 있으면 되는 거죠.
칵 안 담으세요. 또 목욕지라서 이 자칫 반란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나 이러면서 적디 근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눈 질끈 감고요. 아이고 뭐 옛날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현재를 살지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대한 자존감을 많이 조금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발목에 두툼한 모래주머니 꽉 차고 지그시 누르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눈 밝은 고객이 와서 나를 귀하게 모셔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임수 살판 났습니다. 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계속은 남았네요. 예, 살판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벼렸나요? 나도 한몫 단단히 잡아보겠다고. 기회가 왔어요. 너무 짧은 게 달이죠. 한 달인데. 그렇지만 아무리 한 달이라도 준비를 딱 하고 있다면 한 달에 탁 낚아챌 수가 있어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죠, 뭐. 혹시나 이 해월에 임수인분 이 을해월 만나서 물 건너 외국 나가고 싶으신 분 빨리 당장 여권 만료 기간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뭐 불경기 해외냐고 해도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태어난 동네로 가서 내가 닦아놓은 실력으로 가지고 뭐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라도 갖고 오겠다는데 걸룩지에 앉았잖아요. 펄펄 샘 솟는 기운입니다. 물 만난 고기입니다. 자,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 개수입니다. 개수는 평소와 달리 생각이 좀 깊어질 거예요. 개수의 특성은 보통 옆도 뒤도 관심이 좀 없어요. 오로지 내 생각 속에 깊이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생각을 하면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 속에 한 번씩 가다 뻥사리가 있단 말입니다. 개수가 그걸 딱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모든 말이 뻥살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개수가 그게 이제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죠. 예, 개수 특징이 한 번 딱 인식이 되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을해고 오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뭔가 을 하면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밑에 해수가 이제 급제가 들으니까 이게 음인이 되거든요. 양인, 음인들은요, 양인하고 음인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은 나타내지만, 어쨌거나 그 월지의 급제 이래 되면은, 마인드가 좀 공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내 개인 속에만 이렇게 파고 있다가 생각이 이렇게 조금 주변을 둘러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뻥사리가 사실은 참 좋은 의도였구나. 여러 사람 좋으려는 선의의 뻥사리였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말에 진정성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게 돼요. 개수가 진짜 그런데 개수는 그건 그렇는데 을을 만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해수를 만나면 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하고 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간극이 청간과 지지 사이에 조금 간극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봉사와 내 거를 챙기려는 그 욕심 사이에서 좋은 그 어떤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재고하지 말고 바로 스타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을해월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월운을 도비결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조금 낯설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감명을 하는, 명리관법이 있구나. 이 정도를 아시고, 딱 맞는다기보다는 공부거리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리관법의 혁신을 꾀하는 해인 도비길 명리였습니다. 해인 도비길 명리의 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